잘못 받으면 진짜 호구되기 십상의 것들이 있어요. 잘못 얘기하면 좀 고소당하니까 삐 처리해주세요. 첫 번째는 팔자 필러예요. 진짜 대표적인 호구되는 시술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잘못 맞으면 진짜 큰일 나니까. 그 다음 시술은 모든 병원이 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 백날 해봐야 효과 1도 없어요. 돈은 돈대로 내고 효과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시술은요, 요즘 많이 하는 거 리프팅 레이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레이저도 너무 많아요. 잘못하면은 400까지 낼 수 있어요. 근데 400만 원 냈는데 100만 원 낸 사람은 효과 비슷해요. 호구당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술은요, 원장님, 제 지인 중에 피부과 시술을 받았는데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시술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 호구됐어 막 이러는데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한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증상에 따른 치료법이 너무 많아요. 같은 치료 중에서도 원장님마다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적절하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호구 당했다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를 보신 적 있을까요?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팔자 필러. 팔자 필러의 시술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요. 필요하지 않은데 팔자 필러를 넣어가지고 더 이상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떤 시술을 받으러 가는 거고 그게 어떤 시술인지 어느 정도 알아야 흔히 말해서 호구되지 않는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정보를 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잘 들으시고 호구되는 거를 피하세요. 방금 어차피 예를 들었으니까 첫 번째는 팔자 필러예요. 얼굴이 있고 했을 때 팔자가 생기는 순간 확 늙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바로 필러예요. 필러는 말 그대로 꺼진 거를 채우는 모든 시술은 필러예요. 그래서 팔자 필러 중에서도 히알루론산 필러가 있고 다른 종류의 필러도 있어요. 그리고 영구 필러 중에는 라텍스나 고어텍스나 그런 이제 실리콘 같은 거, 걔도 사실 필러예요. 근데 우리가 보형물이라 부르는 거지 걔는 이제 영구 필러인 거죠. 그래서 필러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모양을 만들거나 내가 부족한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필러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팔자라는 게 필러만으로 해결이 될 수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은 팔자라는 게 생기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팔자 부분이 꺼지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움푹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팔자 필러가 좋아요. 잘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호구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원장님마다 시술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여기 맨 위가 이제 근육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골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팔자는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는 골막 바로 위에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 넣으려면은 바늘로 찔러야 돼, 직접. 근데 팔자에는 가장 큰 혈관이 하나 지나가요. 이 혈관을 괴사가 일어나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바늘로 찌르는 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도 시술할 때 되게 조심해서 하긴 하는데, 얘가 여기 골막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 중간점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 근육이 있죠. 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엄청 움직이죠. 팔자를 관장하는 근육이요 3개가 넘어요. 근육이 이렇게 계속 막 자꾸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얘가 그 자리에 있겠어요? 안 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넣었는데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웃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여기다 넣었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2주, 한 달 지나서 다른 데로 이동해가지고 팔자가 더 깊어 보여요. 왜냐면 여기서 튀어나오니까. 그럼 잘못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효과는 못 보고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깊은 볼륨은 근육 밑에다 깔아야지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받았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잘못됐을 때 경우고요. 두 번째는 피부 처짐. 팔자가 피부 처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꺼진 게 아니에요. 그냥 피부가 이렇게 눌러 앉은 거예요. 근데 여기 채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더 튀어나와요. 더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만 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오냐면요, 원장님이 저 팔자주름 때문에 팔자 필러 받는데 부었어요. 부은 게 아니에요.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만 채워진 거예요. 이러면은 팔자 필러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당겨서 올리거나 이쪽에 볼륨을 줘야 되는데 여기다 직접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만 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 받은 거죠. 이러한 경우 두 가지에는 돈은 돈대로 내고 아픈 건 아픈 대로 겪었는데 효과는 없는 거죠. 이건 진짜 호구되는 거죠. 그래서 팔자 필러 잘 받아야 돼요. 진짜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리프팅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리프팅을 하면은 팔자주름의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리프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 필러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 받아버렸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빨리 녹여야죠. 빨리 녹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중간 정도에 잘못 넣었어요. 이러면은 조금 천천히 녹여도 돼요. 근데 문제는 피부가 있고 지방이 있고 여기 밑에 근육이 있고 뼈가 있잖아요. 필러가 만약에 이 정도에 있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 열심히 원장님이 교정해주기 위해서 여기 피부층에 넣었다. 이러면은 빨리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은 피부층에 뭐가 많냐면은 면역세포가 많아요. 면역세포가 뭘 하냐면은 콜라겐 만들어요. 얘는 이물질이거든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가 얘를 공격해서 콜라겐을 만들게 시켜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흔하게 콜라겐 재생 주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걔는 그런 목적을 갖고 넣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못 넣었잖아요. 여기 콜라겐 생기면 어떻게 됐어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는 섬유화가 돼요. 지렁이처럼 남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넣었다. 빨리 녹여야죠. 필러는 그나마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녹아요. 녹이자마자 바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보형물보다 오래 가진 않지만 필러를 쓰는 이유가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필러를 많이 쓰긴 하는 겁니다. 필러를 녹인다고 하셨는데 네. 필러가 어떻게 녹는 건가요? 필러라는 게 HA라고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얘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얘를 만나요. 이거 뭐야, 내 몸에 없는 건데 들어왔네? 없애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면역세포가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히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녹이는 성분을 분비를 해요. 면역세포가. 그러면서 조금씩 녹입니다, 얘를. 근데 이제 이거를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외부에서 이거를 추출한 주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 히알라제를 직접적으로 여기 주입을 하면은 바로 사라집니다. 진짜 흡수되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그리고 제가 왜 히알루론산 필러 설명을 드렸냐면은 다른 필러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못 없애요. 못 없애니까 잘못 맞으면 진짜 큰일 나니까 최소한 녹일 수 있는 걸로 하세요. 최소한. 그러면은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위험합니다.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시술은 진짜 많이 받는 시술 중 하나인데 토닝. 그냥 이제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거죠. 색소 레이저. 요것도 호구되기 되게 쉬운.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으니까. 모든 병원이 다 하거든요. 이거 안 하는 병원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호구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단이 잘 돼야 돼요. 색소의 종류는 너무나 많거든요. 토닝을 해도 되는 색소가 있고 토닝을 하면 안 되는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단부터가 잘못되면은 올바른 치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진단했을 때 강하게 써야 되는 거, 그리고 약하게 꾸준히 써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강하게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백날 해봐야 효과 1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싱 경기할 때 꼭 KO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잼만 해가지고 점수만 딸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점수만 따도 돼요. 그냥 꾸준히 천천히 조금씩 해가지고 색소를 조금씩 푸시면은 효과를 막 엄청 극대화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색소들은 케어를 시켜야 되는데 잼만 계속 날린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단이 잘못된 거죠. 여기에 살짝 부록이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애들. 흔히 뭐라고 하면은 색소계의 사이코패스예요. 얘는 사이코패스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예를 들면은 기미는 피부 환경이 깨진 거예요. 피부 환경이 깨진 다음에 색소가 쌓인 건데 레이저 토닝도 무작정 약한 건 아니거든요. 잘못 때리면요 더 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색소의 종류를 강한 거, 약한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색소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색소로 나눠주면은 강하게 하는 것, 주근깨는 태워야 돼요. 태워서 떨어뜨려 나가야지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흑자, 검버섯이라고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나이 들면 크게 생긴 거 있죠. 이거는 강하게 태워서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것 중에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오타양모반이에요. 주근깨처럼 양볼에 대칭적으로 생기는 색소들이 있거든요. 얘는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안 하면 치료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약하게 해야 되는 거는요, PIH라고 염증 후에 발생하는 과색소 침착. 요거는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색소 침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조금씩 살살 달래가면서 색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그냥 똑같이 토닝하듯이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시술은요, 요즘 많이 하는 거 실리프팅. 요거는 모든 실리프팅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올바르지 못한 실리프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보통 우리가 실리프팅을 나이가 처지게 되신 분들은 강력한 효과를 원하는데 수술까지 안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효과를 단기간에 원하시는 분들이 받는데 올바르지 못한 실리프팅을 받게 되면은 효과 없고 돈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릴 건데, 실리프팅은 말 그대로 가시가 달린 실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굵진 않는데
제가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가시가 달린 실을 이용해서 피부 안에 넣어가지고 지방 조직이나 근막 조직이 있거든요. 그 조직을 여기 사이에 끼는 거예요. 이 사이에 껴가지고 실을 이런 방향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되게 강한 조직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얼굴 따지면은 눈 옆에, 광대 옆에, 그 다음에 여기 볼 옆에, 그 다음에 귀 바로 밑에, 이런데 중요하게 되게 강한 조직들이 있어요. 유난히 딴 데보다 강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약간 옷걸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피부가 옷이고 얘는 옷걸이에요. 옷걸이를 기둥에다가 툭 거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걸려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죠. 대신 실은 이제 시간 지나면 대부분은 녹는 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서 없어지면서 재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실 리프팅은 받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흡수되는 실이 있고 비흡수사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요 실을 많이 써요, 가장. 왜냐면 피부 안에서 흡수가 돼야지 다시 빠져나가고 나중에 재시술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수술은 싫어, 근데 효과는 오래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비흡수사를 하는 게 있어요. 아예 안 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비흡수사가 쓰면은 효과가 오래 갈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비흡수사라고 해도 모양이 이렇게 돌기가 달려 있거든요. 이런 돌기 사이에 조직들이 이렇게 껴가지고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비흡수사 같은 경우에도 이 끝이 시간이 지나면 닳아요. 끝이 뭉툭해지는 거죠. 그러면 걸려있던 조직이 풀려요. 효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남아있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 유발하는 거예요. 5년, 6년 지나면은 얼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얼굴 변하는데 얘 변해요? 안 변하죠. 우리 얼굴에 맞춰서 변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실을 넣었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나이 들면은 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 움푹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기 있을 때마다 볼록볼록 튀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죠. 이거는 녹지 않잖아요. 수술로 제거를 해야 돼요. 이러면은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흡수사 시술하신다,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흡수사,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폴리디옥센이라고 해서 PDO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이 실을. 이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요. 이건 어떤 재료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심장 꼬맬 때 쓰는 실이 있거든요. 그거를 PDO라고 해요. 그 왜 심장 꼬맬 때 썼느냐? 일단 첫 번째, 안전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장 수술했어요, 다시 열어서 들어갈 거 실밥배로? 못하죠. 그러니까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장, 걔도 움직이죠. 한번 찢어졌던 곳이 다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꼬맸을 때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꼬맨 자국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근데 강화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콜라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콜라겐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요 실을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전하고 녹고 그 다음에 더 강화된다. 문제는 6개월에서 1년간 됐죠.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나는 한 번 시술에 2년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재료가 있는데 PLLA라고 하는 재료와 PCL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얘는 2년 정도, 얘는 3에서 5년 가요. 엄청 오래 가죠. 그럼 이거 한 번 하면은 난 3에서 5년 동안 실 리프팅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요, 얘도 똑같아요. 여기 녹으면은 어디부터 녹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녹을까요? 여기부터 녹을까요? 당연히 끝에서부터 녹아요. 왜냐면 끝에서부터 면역세포가 달라먹어서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줄기만 남아있고 이 부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조직을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남아가지고 내 몸에서 어떤 면역 반응을 유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시술은 비싸요. 1년하고 2년 가는 데가 2배 비쌀 것 같죠? 아니요, 얘는 훨씬 비싸요. 한 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요거 받으면은 효과도 얻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실 리프팅 잘못 받으면은 호구됩니다. 진짜 호구돼요. 실은 한 개 줄이잖아요. 근데 한 개 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얼굴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실을 넣을 때 내가 팔자를 당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세 줄만 넣으면 사실 당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면을 만들려고 해요. 한번 넣을 때 실을 뭐 한댔어? PDO 실이 콜라겐 만든다고 했죠. 그럼 여기 사이로 콜라겐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효과는 실을 당긴 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여기 부위에 콜라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 자체적으로 탄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한번 넣었을 때 강한 효과를 원한다 그러면은 강하게 당기라는 게 아니고요, 실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면을 만들어요. 얼굴에 면 자체가 탄탄해지게 만들면은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 리프팅도 손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PDO 라고 하는 성분이 제일 안전해요. 효과도 제일 괜찮고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 많이 씁니다. 다른 재료는 아직 너무 비싸고 그만큼의 효율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쓸 바에는 많이 넣어요. 차라리
훨씬 나아요. 훨씬 낫기 때문에 실리프팅 잘못 받으면은 호구되기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술은요, 리프팅 레이저.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잘못 받으면 진짜 호구되기 십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품명을 따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제가 말해야 되는 제품들이 힘이 센 회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좀 고소당하니까 잘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것들은 S레이저, S레이저라고 불리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레이저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면 1년 유지된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레이저든요, 효과는 1년 갈 수 있어요. 그게 강하나 약하나의 차이지. 근데 문제는 얘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한 번이면은 이런 비슷한 류의 레이저를 싸게 하면은 4번, 안 싸도 3번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찾게 돼요, 사람들이. 비싸니까 효과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 효과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S와 U와 T 레이저,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돈의 효용 가치를 할까요? 아니에요. 얼굴의 크기나 얼굴의 모양이나 내 피부 처짐이나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튀어나왔느냐에 따라서 레이저의 종류가 달라져야 돼요. 왜냐면 어떤 레이저는 피부 탄력만을 위한 레이저가 있어요. 피부 표면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훅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피부가 얇고 모공이 없고 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피부 막 두껍고 살 많고 그런 분들이 하면은 효과 별로 못 받아요. 물론 하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내가 정말 원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볼륨을 줄이는, 볼륨을 감소시키는 레이저가 있어요. 지방을 줄인다고 파괴한다고 하죠. 이게 사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 중에 가장 강한 효과가 이 U 레이저예요. 저도 사실 이거 많이 써요. 왜냐면은 진짜 볼륨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볼륨이 감소가 돼야지 얼굴형이 예뻐져요. 그런 분들은 볼륨 감소시켜야죠. 근데 볼륨이 감소가 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살도 많이 없고 피부 탄력도 떨어졌는데 볼륨 감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볼륨이 없는데 더 탄력이 떨어지고 더 늙어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 옆볼, 나이 들면 다 꺼져요. 앞볼 다 꺼져요. 근데 여기 볼륨 또 감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나 아니면 위치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사수 맞춰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때려버리면은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어요. T 레이저가 대표적인 건데,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효과가 빨리 나와요.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은 즉각적인 효과가 강한 대신 장기적으로는 사실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요것만 받게 되면은 효과가 좋았는데 너무 금방 빠지는 것 같아.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세 개를 얼굴 타입이나 아니면 얼굴 형태, 그 다음에 피부 타입에 맞춰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다 섞어가지고 많이 때려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오거나 내가 원하는 효과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의사 입장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좋은 효과를 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강하게 싸요, 평소보다. 근데 강하게 쏠 필요가 없는 건데 강하게 싸요. 그러면은 부작용의 빈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레이저보다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게, 얘가 레이저를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레이저는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너무 강하게 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적정한 에너지로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호구당하지 않으려면은 잘 이해하고 받아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초음파 있죠. 요거는 따라올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대체할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걸 대체할 건 없어요. 이만큼 잘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요거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가 너무 많아요.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도 많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레이저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 상품을 할 필요가 없는데 유명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건 어떨까요? 비싸요. 근데 그 효과 나오냐? 안 나와요. 내가 진짜 돈 낸 만큼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은 이것도 진짜 호구당하기 십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돈으로 이거 3-4번 할 수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은 100만 원 내고 했어요. 근데 이거 3개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400까지 낼 수 있어요. 근데 400만 원 냈는데 100만 원 낸 사람은 효과 비슷해요. 호구당한 거죠. 만약에 400만 원 그래도 효과가 좀 더 좋아요. 좋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거 4번 하면 이거 효과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이상 효과 나와요. 솔직히 4번 하면은 호구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나 리프팅 레이저는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호구당하면은 타격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호구를 안 당하려면 시청자들이 뭘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사실 상품명을 알려주면 좋은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비싼 게 다 좋진 않다. 일단 첫 번째는 그거, 무조건 비싼 게 좋진 않고 절대로 강하게 아프게 받는 레이저가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절하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러 번 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집중을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싼데 그것도 비추예요. 왜냐하면은 올바르지 못한 제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싼 것보다 적절한 가격이면서 너무 비싸지 않은 그러한 고주파, 초음파, 그 다음에 리프팅 레이저, 요거를 잘 섞어서 진단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원장님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무작정 비싼 거 권한다,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게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이건 아니지만 이게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병원에 있는데 잘 안 써요. 근데 나는 에르메스를 원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하셔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에르메스 원하는데 제가 가성비 있는 이거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에르메스를 원하면은 하셔도 돼요. 브랜드를 보고 온 게 아니라 효과 때문에 왔어요. 근데 이 브랜드를 하면은 호구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브랜드를 보고 왔어요 하면은 사실 나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잘못 알면은 호구되기 좋은 시술들에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팔자 주름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를 잘못 맞으면은 호구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진단하고 올바른 처치하고 올바르게 시술을 해야만 호구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토닝, 단순하게 가격을 싼 토닝을 찾다 보면은 색소에 대한 진단이 올바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르지 못한 레이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잘 돼 있는 병원에서 꼭 시술을 이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실리프팅입니다.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빠른 효과를 위해서 내지만 긴 효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공인되어 있는, 그 다음에 시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실리프팅을 받아야만 내가 원하는 효과와 조금 더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지속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올바른 재료와 올바른 원장님을 찾아가서 시술을 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리프팅 레이저. 리프팅 레이저는 사실 무조건 호구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에르메스를 원한다 그러면은 호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러한 효과 때문에 레이저 리프팅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효과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효과에 맞는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 리프팅의 비율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레이저 리프팅을 받으시면은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받고 호구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구가 될 수 있는 병원 시술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 설명이 꼭 도움이 되셔서 호구가 되는 것을 피하시길 바라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혹시나 병원 시술을 받고 싶은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제 영상을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